기록하지 않은 역사는 잊혀지고 기억하지 않은 역사는 빼앗깁니다. 역사 속 독립운동의 현장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전달드리는 도파원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커뮤니케이터 두선생입니다. 오늘은 이 굉장히 뜨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미군정 때 만들어진 국방경비대가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독립운동을 하던 광복군이 그 시작이다. 이런 식으로 논쟁이 붙어졌는데 아니 근데 이게 왜 이런 주제가 나왔지? 이게 왜 굳이 뜨거운 주제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 정부의 한 국방부 장관이 우리 군의 뿌리는 해방 후에 미군정이 만든 조선경비대, 국방경비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육군사관학교의 정신적인 뿌리는 1946년 설립된 국방경비대 사관학교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이 발언 이후에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 유족들의 단체죠. 우리 광복회가 아주 즉각 반발하고 나섭니다. 이종찬 광복회장님께서 우리 군에 빛나는 전통이 있는데 굳이 일제잔당과 미군정이 만든 조선경비대를 자기 뿌리라고 하는 그런 얼빠진 군인들이 있다. 이 막상 전쟁이 나면 그놈들이 뭘 하겠느냐. 그리고 우리 군대가 자기 조상, 자기 할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서 육군사관학교에 의병, 그리고 독립군, 그리고 광복군 이렇게 딱 국군의 정통을 만들어 놨는데 육사에 독립운동과 흉상을 다 치운다고 논쟁을 한다. 그런 썩은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겠냐라고 이제 반발이 나섰거든요. 그래서 이 논쟁을 종결시켜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시고요. 그리고 아주 존경받던 판사 출신이신 우리 전상범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진짜 이 분야, 이 국군 역사, 국군의 정통성 관련해서 저희가 끝판왕을 모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름을 듣고 조승욱 교수님 이름을 듣고 이분이 동명이인 아닌가? 이분이 진짜 나오신다고 했거든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961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시고 정년 퇴직하기 전까지 육사의 철학 교수를 지내신 저희가 책도 준비를 했습니다. 국군의 뿌리, 이 한국광복군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그 역사의 뿌리를 찾아서 등등의 책을 쓰신 조승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승욱입니다. 우선 두 분께 그냥 처음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국군의 뿌리를 두고 참 말이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한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 우리 군의 뿌리는 해방 후 그러니까 미군정이 만든 국방경비대다 이런 발언을 한 국방부 장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발언 왜 나오는 걸까요? 몰라서 그러죠. 어떤 걸 몰라서 그렇습니까? 어떤 걸?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알지도 못하고 네. 알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 국군의 역사를 또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이 사관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한국사 공부했을 거고. 한국의 독립운동사나 한국의 군대사 이런 군대에 대해서 역사를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무식한 소리가 나온 거죠. 변호사님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저는 우선 이게 뿌리 문제는 네. 정체성하고 연관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보기보다는 좀 간명하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역사와 네. 국민들의 뜻을 담은 게 바로 대한민국 헌법인데 이 헌법에서 좀 해답을 찾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역사가 아니라 이 헌법 그렇죠. 근데 헌법이 역사도 담고 있거든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네네. 역사와 국민의 뜻이 함께 담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헌법엔 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일단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그럼 법통이라는 거는 그냥 단지 법만 있는 게 아니라 통치 체계까지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군 체계도 같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 체계도 우리 대한민국이 계승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이 바로
임시정부의 군대인 광복군을 계승했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군대도 당연히 광복군을 계승했다는 헌법의 정신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 바로 광복군에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육군사관학교 안에서 이게 흉상 철거 논란도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흉상 철거 논란이 있을 때 그냥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철거한다.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만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실제로 육군사관학교에 5개, 6개의 흉상, 그러니까 김좌진 장군이라든지 이범석, 지청천 장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병 시절부터 뭐 신흥무관학교, 독립군 그리고 광복군에 이르는 그 모든 역사적인 인물들을 그냥 전부 다 철거하라고 처음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독립 영웅들이죠. 그렇죠. 그 5분이 이혜영 선생, 김자진 장군, 홍범도 장군, 이청천 장군, 그다음에 이범석 장군. 그렇죠. 그리고 독립군, 광복군 이게 아주 대표적인 그 사람들인데 처음에는 5분을 다 밖으로 철거하려고 그랬죠. 네. 그래도 하도 이제 반발이 심하니까 홍범도 장군만 공산주의 이력이 있다고 해서 그걸 했는데 그것은 홍범도 장군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독립운동가로 보는 거고 공산주의자로 볼 것이냐는 그 문제인데 그때 독립운동할 때는 공산주의의 힘을 빌리려고 했어요. 모두. 그렇죠. 그걸 뭐 공산화를 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한 거야. 그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 한 문들이 있고 그때 뭐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념을 초월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운동가로 봤을 때는 홍범도 장군은 그 면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지 그저 공산주의에 가입했다 해서 그 가입한 동기도 뭐 공산주의가 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소련이라는 그 사회에서 생존하려니까 결국 거기에 가입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알면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홍범도 장군 전기 하나를 읽어봤네. 한 페이지도 안 읽어봤어. 한 페이지도 안 읽어봤어요. 한 번만 읽어봐도 그런 무식한 소리가 안 나와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네. 이회영 선생 어떤 분입니까?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독립군 3,500명을 양성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만주 독립군 독립운동은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나중에 임시정부에도 참여하고 저기 광복군에도 참여하고. 지청천 장군. 이제 독립군 사령관이었으면서 나중에 광복군 사령관이 됐죠. 그렇죠. 아주 특이한 경력을 가졌어요. 지청천 장군은. 우리는 지청천 장군 하면 야, 일본 육군 중위 때 탈영을 해가지고 만주로 가서 신흥무관학교 가서 교관하고 뭐 했다고 하는데 네. 이 사람 원래 대한제국 무관학교에 재학을 했어요. 김좌진 장군은 어떤 분입니까? 김자진 장군이 청산리 독립전쟁의 영웅이죠. 이범석 장군. 이범석 장군은 청산리 독립전쟁에서 이게 부대를 데리고 연성대를 데리고 그 승리를 했고 그다음에 광복군 참모장 그다음에 제2지대장을 하면서 미국 OSS하고 그 합동작전 그 첩보작전 첩보요원 한반도에 침투하는 작전 그걸 주도를 했죠. 맞습니다. 나중에 네분 그 홍범도 장군 그 흉상 철거할 때도 내가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 네네. 그래서 육사 교장 만나서 이거 하면 안 된다. 네. 근데 하도 뭐 밖에 또 외압이 있고 그러니까 육사도 그런 현상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육사가 스스로 판단해서 한 것이 아니고 네. 외압. 아까 그런 장관들 아, 밑에서 외압을 받은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변호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헌법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국군의 정통성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를 가지고 다른 나라는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랑 뭐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독립 전쟁의 과정을 지냈던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미국은 우리하고 딱 이 케이스가 맞아요. 미국이 독립선언하잖아요. 그렇죠. 그 독립선언하기 1년 전에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는 13개 주가 연합을 해가지고 컨티넨탈 콩그레스 대륙의회를 결성해요. 그리고 대륙의회에서 대륙군, 우리로 말하면 독립군, 독립전쟁을 할 대륙군을 편성을 하는데 그걸 결의한 날짜가 1875년 6월 14일인데 네네. 그날이 미 육군 창설일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독립한 것은 그로부터 한참 후에요. 그렇죠. 83년에 이제 받고 파리 협정회에서 협약에서. 독립하고 실제 미 합중국이
수립된 것은 89. 1789년이 1800. 정부 수립 때. 예, 예, 참고로 저도 역사 전문가입니다. 독립군 사령관 했던 대륙군 사령관 했던 그렇죠. 워싱턴이 예. 초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초대부터 한 4대까지 미국 대통령은 전부 독립운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그걸 잘 알 거라고. 네. 왜냐하면 자기도 임시정부 대통령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대한민국이 출발할 때 임시정부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 되고 임시정부 법무하고 재무장관 했던 이시영 그렇죠. 그 선생이 부통령하고 그렇죠. 국방부 장관하고 국무총리 이범석이 하고 그렇죠. 이범수 완전히 광복군하고 임시정부가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아마 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그 미국의 건국 과정을 잘 알았지 않을까. 그래서 광복군에 대해서 이승만이가 이게 처음에는 편애를 안 하고 상당히 그 등용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 장군 육군 4명 되는데 2명 광복부 출신, 네. 2명이 일본 육사 출신. 8개 사단 창설을 하는데 4명은 광복군 출신, 4명이 일본 육사 출신. 그래서 상당히 많이 그 기용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처음에는. 왜냐하면 본인도 임시정부 출신이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잘못했을지 모르지만 이승만 대통령도 결국에는 미국에서 공부를 오래 하시다 보니 그렇지. 그 미국의 역사를 그렇게 충분히 많이 알았을 것 배워서 같아. 그거에 이제 우리나라 국군에 충분히 그걸 투영을 맞아. 시켰다. 맞아. 저는 그 얘기는 처음 듣네요. 그러니까 광복군 출신. 왜냐하면 사실 전문적으로 배운 거는 일본 육사 출신들일 텐데 근데 오히려 참군 과정에서 항상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그래. 등용을 동등하게 그렇죠. 오히려 판회하듯이 그렇죠.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 정치적으로 볼 때 그때 한국 그 사회 분위기는 군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광복군이 모체가 되어서 군대를 편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엊그저께 일본 거 했는데 일본 앞잡이 쓰던 말이지 일본군 만주군 출신이 군대를 만든다. 그건 누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나설 그렇죠. 명분이 없어요. 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도 네. 일본군 만주군 출신들도 광복군이 모체가 되어서 군대를 편성해야 한다고 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 군정이 그걸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미 군정이 한국 사람들의 여론을 상당히 생각해서 그때 미 군정의 국방부 장관, 그 국방부 장관의 임시정부 참모총장과 국무부장 유동열 장군을 임명을 하고 네. 경비대는 육군의 전신이죠. 그렇죠. 경비대는 광복군 출신의 송호성 장군을 임명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경비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은 임시정부하고 광복군 출신을 앉혔어요. 미 군정도. 끝날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이게 지금 논란이 된 게 결국에는 국방경비대가 모체다. 그렇지. 국방경비대 사관학교가 모체다. 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방경비대가 도대체 뭐냐?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AI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조선 국방경비대는 대한민국 국군의 직계 모체입니다. 이건 좀 잘못된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거 이제 자료가 그렇게 있으니까 한 거죠. 여러분, 인터넷에. 여러분 챗 GPT의 역사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국방경비대라고 하는 조직이 어떤 조직인 건가요? 네, 국방경비대를 이야기해서는 해방 정국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아다시피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은 되었다. 그렇죠. 광복절을 하잖아요. 그때 바로 우리가 정부가 들어선 게 아니라 그때부터 3년간은 미군정, 즉 남한에 진주한 미군이 정부를 대신 통치권을 행사한 거예요. 남한에 대해서. 이 미군정이 원래 처음에는 국방군을 만들려고 했어요. 남한의 정규군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만들겠다고 올렸는데 그때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라는 것이 있어요. 합의를 했냐면은 미소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남북 통일 민주정부를 세우자. 그리고 그 논의가 된 거예요. 합의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미소 공동위원회가 남북 통일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남한에는 군대를 만들지 말자고 이제 미국에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워싱턴에서 그건 군대 만들지 말고 경찰 예비대 성격의 그 군대 아닌 그 경찰 예비대, 네. 경찰을 보조할 수 있는 경찰 예비대를 한 2만 5천 명 정도 규모로 만들라고 한 것이 그거 이제 우리는 그것을 경비대라고 했어요. 처음에 이름은
남조선 네. 국방경비대.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육군 창설일로 잡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것이 군대라고 생각을 했고 미군들은 이건 경찰 보조기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인식 차이가 많고 특히 일본군 출신들이 이제 경비대에 많이 들어갔는데 경찰 밑에 들어간다? 이건 도저히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애초부터 국방부나 군대 조직을 미군정 산하에서 만들고 싶었는데 네. 통일정부 논의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소련의 항의도 항의도 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유 그럼 요거를 경찰 보조 조직으로 경찰 보안 조직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준비는 하는데 또 그 안에 뭔가 육해공 묘한 조직이 또 있기는 있고 그 상황에서 미군정은 이게 경찰 조직이야라고 말하고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군대라고 이걸 군대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이렇게 좀 애매한 지금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들이 국방경비대가 하던 일이 치안 업무였나요? 아니면 이게 군대 업무였나요? 원래는 치안 업무였어요. 네. 미군이 철수하면서 점점 이제 38선 경비도 맡게 되고 네. 국방임무를 맡게 돼요. 그게 몇 년도인 거예요? 그 1947년에서 8년 이제 48년 이제 8월 정부 수립되고 바로 이제 미군들은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을. 그건 이제 누군가 메꿔야 할 거 아니야. 미군이 그렇죠. 맡은 그 38선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 철수하는 미군을 대체하기 위해서 5만 명으로 돼 있고 네.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수를 한 거예요. 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국군은 경비대가 모체다. 네. 국군의 전치는 경비대고 경비대가 국군의 모체라고 한 거야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들으면은 교수님도 그 국방경비대가 국군의 묘체구나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럴듯하지. 그까지는 깜빡 맞아요. 속았어요. 그럴듯한데 거기에 네. 이제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함정이요? 첫째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네. 그것을 딱 받아들이면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는 없어. 그 이전은 없어. 그럼 독립군 광복군은 없어져 버려.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네. 그럼 뭐야 이거 우리는. 그러면 뿌리도 없는 군대가 돼버려. 역사도 없고 전통도 없나. 네네네. 이런 군대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군은 뿌리도 없고 그렇지. 사실상 미군정이 만들어준 그게 그런 군대인 그게 거야. 제일 커요. 그다음에 또 하나 큰 문제는 자 대한민국 정부가 미 군정을 인수해서 네. 성립됐다고 해서 우리가 미 군정이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가졌냐 미 군정이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다고 얘기하지 누가 미 군정에 있다고 얘기 안 하거든.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미 군정의 군대는 뭐냐 경비대는 뭐냐 국군을 창설하기 위한 예비 단계다. 준비 단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저는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어느 정도 또 다른 시각으로도 보이는 게 그러니까 국방경비대가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군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겠다도 있지만 당장 백수가 된 일본군 또는 만주군이 사설 용병대처럼 막 돌아다니는 거를 조금 이걸 흡수해버려야겠다. 그런 대신 이게 진짜로 국군으로 인정해주진 않고 그냥 너희 원래 쓰던 일본군 소총이나 이런 거 그냥 쓰면서 경찰 보조 업무 해 그래. 정도로 했었는데 이제 이게 국군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광복군과 이 국방 경비대 조직을 쫙 흡수하면서 그때 이제 완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꼭 얘기해야 할 것이 이제 일본군하고 만주군 출신들은 가까운 데 있으니까 일본이나 한국이나 만주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귀국을 해야 사설군단체를 만들었는데 그때 광복군은 어떠냐? 중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충칭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충칭에 있었는데 그대로 돌아와서 국군이 되려고 했어요. 아주 꿈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김대 주석이 여기 미 군정하고 이제 타협을 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군 자격으로 광복군을 입국시켜주라.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군대가 되겠다. 그런데 이제 미 군정에서 노한 거예요. 왜냐면 남한에 있는 유일한 정부는 미 군정이고 남한에 있는 유일한 군대는 미군이다. 그 외에 어떤 정부도 어떤 군대도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임시정부도 해산하고 개인적으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광복군도 할 수 없이 그 다음 46년 5월 달에 해산 선언을 해요. 지청천 장군이. 이제 우리의 임무는 다 끝났다. 그러니까 조국에 돌아가서 조국의 건설에 이바지하자 하고 해산시켜요. 미군 수송선을 타고 일천항에 도착을 했는데 이때는 이미 경비대가
참사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광복군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데다가 임시정부 요인들은 경비대를 미군 용병이라고 봤어요. 아주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래가지고- 편입되고 싶지는 않았던 거군요. 저게 말이지, 저 미국 군대도 아니고 한국 군대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광복군. 그러니까 광복군 출신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 처음에는 국방부 장관, 통일부장. 네네네. 처음에는 이범석 장군을 미 군대에서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범석 장군도 이분이 거절했군요.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린 거야. 경비대가 무슨 군대냐? 군대보다 국가를 먼저 건설해야겠다. 그래서 민족지상, 국가지상 뭐 이걸 내세워가지고 청년운동을 해버렸고 국방경비대를 국군의 모체나 또 정통성으로 생각하면은 국군의 역사가 독립군이나 광복군의 역사가 없다. 전통이 없어져 버린다. 교수님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뿌리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일부가 국방경비대였던 건 맞는데 그게 뿌리는 아니고 대한민국 국군이 있는데 경비대도 들어왔고 광복군도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뿌리는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복군이다. 다만 국방경비대도 국군의 일부를 이루었고 우리 6.25 때 정말 희생을 해서 이 나라를 지켜냈으니까 함께 공을 인정해줘야 된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게임도요. 실제로 서비스를 하기 전에 베타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부족한 거 뭐가 있지? 이렇게 살짝 제공한 다음에 뭐 이렇게 피드백 받아가지고 제대로 본 서비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군이라는 본 서비스가 나오기 전에 그냥 국방경비대는 베타 서비스처럼 그냥 예비적 성격의 그런 군대였다. 대신 뿌리를 찾고 내 진짜 조상이 누구냐 아빠 뭐 할아버지를 찾으면 거기에 들어가기는 힘들다. 그래, 맞습니까? 그게 맞는 거야. 아 드디어 정리가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정리가 됐습니다.